교육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 폭력이 많이 이제 발생되고 있는 것은 우리 대개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은 경찰관이나 이런 소방관이나 이런 쪽에 이제 많이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이번 기회를 이제 이 의뢰를 받고 진짜 사회복지사들도 진짜 열악하게 우리가 이런 폭력에 노출이 돼 있구나. 그리고 또 일선에서 우리한테 관심이 많지가 않구나. 진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그로 인해서 같이 공동체에 참여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정작 도와주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사실 무관심했던 거죠. 저 자신도 사회복지사가 뭐 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냥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들이야, 자원봉사야,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을 했었죠. 만약에 누가 저한테 폭언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참으시겠습니까? 참죠. 되게 참으세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고도 해야 되고 주의도 줘야 되고 하지 마세요. 이러면 법적인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에휴 또 그런가 보지 이렇게 대응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동료에게 하소연해요. 이게 가장 많죠. 야 오늘 누구랑 상담했는데 야 또 그랬어. 믿을 것은 동료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료한테 하소연하는데 그 동료가 듣고 있으면 그래 잘 참았어. 그게 아닙니다. 야 왜 신고 안 했어? 신고해야지. 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이 사람이 꼭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개선되는 건 아니지만 경고 메시지는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폭력을 행사해서 그러면 그 사람 면책을 받냐? 똑같은 폭력이 되겠죠. 근데 법에서 판단하는 것은 뭐 감경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고를 함으로써 경찰관이 출동을 하고 증거 자료가 남고 해서 그 사람한테는 경고 메시지가 전달이 돼요. 처벌을 원합니다. 그래서 단계를 밟게 해줘야 돼요. 지구대 가서 조서를 받고 경찰서 가서 훈방으로 풀려날지언정 경찰서에 가서 한 번 더 이러면 진짜 구속됩니다. 라는 강한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고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그 사람은 야 경찰 왔는데도 야 아무 조치가 없었어. 다음에 또 그래도 돼.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폭언을 당했으면 일단은 뭐 동료에게 하소연해서 야 보니까 이거는 진짜 중요한 폭력 사항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신고하자. 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경미해. 야 그랬을 땐 내 경험상 이건 신고해도 크게 처벌을 안 받더라. 근데 나는 한 대 맞았어. 진짜 정신적인 스트레스 너무 심해. 그러면 야 그래? 그러면 상해진단서를 끊자. 라고 알려줘야 돼요. 폭력이라는 것은 이제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래서 둘이 합의하면 돼요. 근데 상해는 누가 개입이 돼요? 국가에서 개입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해진단서를 끊는 순간 처벌 원치 않아요 하더라도 일단은 국가에서 개입이 돼서 조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누군가 와서 개입을 해서 내가 그런 절차를 받고서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폭력을 당하면 멍이 생길 거 아니에요? 멍이 생기는데 하루 이틀이면 지나겠죠. 그럼 이틀 있다가 제가 가서 진단을 끊어요. 그럼 진단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맞은 즉시 해야 돼요. 일단은 내가 신고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증거 자료를 무조건 가서 끊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내가 이 사람이 처벌을 원할지 안 할지를 내가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입으면 신고하라는 거예요. 신고를 해서 이 사람의 법적인 절차를 차근차근 하나씩 단계를 밟아서 내가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주자는 거죠.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어머니고 또 누군가의 자식이고 이렇습니다. 그게 뭐예요? 소중한 존재죠. 여러분도 소중하고 내가 상담하는 이용자도 소중한 존재예요.
둘이 어때요? 똑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존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이 사람한테 폭력을 행사할 권한도 없습니다. 똑같은 평등의 관계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소중한 존재야. 너만 소중한 게 아니야. 나도 소중해. 그러니까 공평된 입장에서 하는 거야. 그 대신 내 직업관에 대해서 윤리적인 행동을 해야겠죠. 내가 너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고 너는 나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내 말을 넌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너를 얼마나 잘 케어해 줄 수 있는지 내 최대치 능력을 보여줄게. 라는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폭력의 유형을 봤더니 신체적 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언어 정서적, 그 다음에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자, 신체적 폭력에 우리가 이제 대개 이 신체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멱살 잡기, 그 다음에 미는 행위, 그 다음에 침 뱉기, 그 다음에 핥히고 깨물기, 자해 시도. 다른 거는 어느 정도 뭐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겠는데 이 자해 시도하면 아마 되게 놀라실 거예요. 아마 자해를 하고 막 순간적으로 옷을 벗는다든지 막 이러면 그냥 칼 갖다가 막 이런 자해를 시도하게 되면 저는 이제 경호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일도 많이 대응을 하고 진짜로 칼로 내려치는 위협도 받고 막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저도 당황스러워요. 경호 생활을 몇십 년 했어도 그런 의뢰를 받고 출동을 하게 되면 저도 당황스러운데 여러분들은 더 당황스러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 폭력 대응 매뉴얼을 봤더니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경우 면접을 즉시 종료해라. 흥분한 사람하고 얘기하면 계속 싸움뿐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터벌을 줘야 돼요. 잠시만요. 전화 온 척 하고 이 사람이 좀 진정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전화가 안 왔어도 전화하는 척해서 이 사람이 진정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급한 전화가 왔으니까 5분 있다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고 나가서 들어오면 이 사람은 감정이 좀 수그러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흥분해서 한 얘기는 또 까져먹어요. 잊어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 얘기했지? 그러면서 이제 다시 처음부터 제가 다시 상담해 드릴게요. 라고 해서 조금 인터벌을 갖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용자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이에 적절한 공간을 확보한다. 이건 어떤 거냐면요. 이 거리감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일보 거리라는 것은 내가 직접 대면하고 있는 거리예요. 우리 강사님, 자, 일보 거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 정도 거리죠. 확 순간적으로 우리 강사님도 안 짰으니까 못 막아요. 근데 2보 거리가 있어요. 그럼 내가 나가서 때리려 그러면 자동 반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3보 거리로 떨어졌어요. 최소한 이 정도는 내가 한 발 더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방어 자세를 나도 모르게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일보거리에서 이렇게 손을 뻗으면 눈을 감게 돼 있어요. 이게 거리감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개 한보라는 이런 발 걸음수가 우리가 보통 68에서 72cm 정도 돼요. 그럼 내 팔 길이는 얼마 될까요? 팔 길이가 보통 80 몇 cm가 되겠죠? 그러면 최소 이 사람이 나와서 잡는 거리에 좀 떨어져 있어야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잡거나 뭐 다가왔을 때 진정하세요 하고 나도 똑같은 자세를 취해줘야 돼요. 진정하세요. 이렇게 해서 내 자세를 안정하게 잡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상담할 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11자로 서 있는 거와 또 앉아있을 때는 다르겠지만 서서 상담할 때 근데 이렇게 자세를 바꾼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렇게 있으면 상대가 밀면 그대로 뒤로 자빠져요. 근데 이렇게 있으면 밀려도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상담할 땐 좀 이렇게 하고 손은 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때릴 것 같으면 팔을 뻗어서
거리감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나도, 야, 너도 때릴 수 있어? 나도 방어할 수 있어. 라는 개념으로 손을 뻗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되게 롱가드라고 그래요. 롱가드. 좀 팔을 이렇게, 숏가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바짝 붙이는데, 우리도 진정하세요. 라는 멘트를 날리면서 이 사람을 진정하게, 그 다음에 나는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흥분하면 흥분할수록 주먹이 커질까요? 조그말까요? 커지죠. 주먹을 크게. 간단하죠? 되게 간단해요. 이렇게 있다가 롱가드 하고 있다가, 근데 제가 여기 있다가 크게 때려보세요. 그럼 이렇게 맞게 돼요. 근데 롱가드 하고 있어. 진정하세요. 진정하시라고요. 이렇게 하면 이 근육이란 게 요 회전근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요 전문적인 사람은 이걸 이렇게 틀어서 쓰면 못 막아요. 저도 막기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롱가드를 쓰면 그대로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되게 동작이 더 커져요. 하면 회전근만 막아주시면 그래도 거리에 대해서 또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는 데미지를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처음에 내가 눈을 감을 수뿐이 없어요. 특히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눈을 딱 순간 감는 순간 주먹이 빡 날아오면 여러분들은 기절할 수 있어요. 보고 맞는 거와 감고 맞는 거는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싱 선수들 특히 그러죠. 항상 눈 뜨고 맞으라고. 이렇게 눈 뜨고 맞아요. 그 친구들은.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반응을 합니다. 맞을 때 나도 모르게 눈 뜨고 있으면 최소한 피하거나 해서 충격을 최소한 흡수하는데, 눈 감는 순간 정지가 돼요. 정지가 되면 데미지가 와서 그냥 팍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충격이 몇 배가 오는 거예요. 그 내가 눈 감는 순간 인지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방망이가 와도 뇌에서는 엄청난 데미지가 꽝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절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눈 뜨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담할 때도 이 시선을 피하시면 안 됩니다. 아닌가요? 상담하실 때 눈을 쳐다보고 계시죠. 근데 이게 사람의 심리적 유약감이 있어요. 눈을 쳐다보고 있으면 저는 계속 바른 말을 계속 하면서 눈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나는 너를 보고 있어. 넌 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라는 메시지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이 이용자하고 상담하실 때도 절대 눈 깔면 안 됩니다. 눈을 쳐다보고 있죠. 아, 그러세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경청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상대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공간의 중요성을 설명드렸고요. 위험한 도구를 함부로 빼앗기보다는 도구를 책상이나 의자에 내려놓도록 제한. 이거 강제로 막 뺏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심적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나한테 힘을 가시하려고 그래? 나도 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막 얽히고 설키게 되면 이런 이용자들이 되게 힘이, 완력이 더 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내려놓고 얘기하세요. 내려놓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CCTV 설치되어 있는 경우 현재 상황 녹화되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 뭐 실내에서 했을 때는 CCTV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상담할 때 지금 상담 내용이 다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먼저 상대편이 인지하도록 얘기하고 행동의 반경을 줄여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구나 라는 의식 속에 좀 유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실외에서 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냐면, 요거는 이제 우리 기관에서 이 법적인 절차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바디캠이 있어요. 요즘은 몸에 장착하는 블랙박스 같은 형식의 바디캠이 있습니다. 그거를 상담 시 우리 복지사님들은 의무적으로 장착을 하게끔, 그래서 법을 만들어줘야죠. 이건 기관에서 해줘야 돼요. 아마 제가 여기 바디캠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대화할 때도 심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좀 행동의 반경이 좀 축소가 될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관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바디캠을 의무장착할 수 있게. 그다음에 폭력이 발생하면 즉시 그 장소와 상황에서 벗어난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폭력이 발생되면 무조건 우리가 호신술의 원칙에 어떤 게 있냐면요. 호신술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적극적 호신술과 소극적 호신술로 나눠집니다. 이 소극적 호신술에 도망가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뭐 손자병법이나 뭐 이런 병법에서도 36개 그런 게 이제 도망가라. 이게 도망가는 게 결코 창피하고 부끄러운 짓이 아닙니다. 일보 후퇴를 해서 이보 전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폭력이 발생되면 일단 그 현장을 상담이고 뭐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몸의 안전이 더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다음 상담을 할 수 있지. 상담이 중요하니까 내가 끝까지 마저도 해야지. 그거는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일단 피하셔야 돼요. 피해야지만 그 사람도 감정이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 제가 또 상담을 할 수 있어요. 자, 벗어날 수 없을 경우 최대한 도움을 요청한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응급벨이라든지 내가 어디 누구 상담하러 갈 거야. 어디 몇 시에 도착할 거고 그것을 수시로 출발할 때 얘기해주고 도착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진행 과정은 지금 순조로워. 조금 약간 격해 있어. 라는 그런 걸 수시로 조금 연락을 해줘서 좀 어떤 상태로 있구나. 내가 즉각적인 지원을 해줘야겠구나.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한다. 머리 다치면 큰일 납니다. 머리가 다치면 제가 도망가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안 다치게 그래서 롱가드 항상 롱가드는 하고 계셔야지만 얼굴에 데미지는 안 입어요. 그래야지만 내가 다음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화 녹음 기록성을 통해 증거 자료를 남긴다.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목격자가 있으면 목격자한테도 좀 증언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게 좋겠죠. 신속하게 대응하되 혼자 대응하지 않고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혼자 대응하기는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 강사님이 응급실에 근무할 때 여성 혼자지만 혼자 근무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조치하는지 잠깐만 들어볼게요. 응급실에서 여자 보안이 혼자 앞에서 근무할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는 보안 요원이다 보니까 무전기를 항상 장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주치자 같은 경우에 만났을 때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좀 더 많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손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너무 위험하니까 바로 무전을 해서 응급실 앞에 근무 지원 요청 바랍니다 라고 해서 다른 보안 요원들도 같이 해가지고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동료예요. 내 동료가 피해를 받고 있으면 빨리 도와줘야지 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근데 가끔 무관심해요. 나한테도 폭력이 오면 어떡하지? 그런 걸 갖고 계시면 그 폭력자는 아무도 대응을 안 하네?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게 기선이 바뀌는 거예요. 기선 제압은 가장 중요하거든요. 기선 제압을 하기 위해서는 왜 우리 동료한테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 라는 누군가는 들어와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나도 내가 지금 밀리고 있었는데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기선 제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을 거는 동료예요. 바로 옆에 있는 그러니까 동료는 옆에 동료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 영상은 파주시와 경기북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웰미디어랩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